태권도는 가문에 피었다. 이다연에게는 선택이 아닌 숙명이었습니다. 새벽 5시 도장 마루에 울려 퍼지는 발차기 소리가 하루를 시작했죠. 할아버지 이영우의 날카로운 구령이 공기를 가르며 다연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기합, 더 높이, 정신을 집중해. 다연의 아버지는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었어요. 해외 시범 도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도장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태극기 아래 놓인 아버지의 사진이 매일 아침 다연을 내려다보며 무언의 격려를 보냈죠. 어머니도 병으로 하늘나라로 떠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다연에게는 할아버지만이 전부였어요. 특전사 태권도 교관 출신인 이영우는 손녀를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엄격함 속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죠. 다연아,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50년 무도 인생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정신이고 너의 정체성이야.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이것만은 잊으면 안 된다. 도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다연의 눈빛은 또래 아이들과 달랐어요. 16살 소녀의 눈에는 이미 무도인의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태권도 3대째 가문의 후계자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매일 반복되는 기본 동작, 품새, 겨루기 연습은 다연에게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친구들이 게임을 하고 쇼핑을 할 때 다연은 도장에서 땀을 흘렸어요. 때로는 또래 친구들이 부러웠지만 태권도가 주는 성취감과 자신감이 그 모든 아쉬움을 상쇄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언제까지 태권도를 해야 해요? 어느 날 다연이 물었습니다. 평생이야, 다연아. 태권도는 멈추는 게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거란다. 그 순간 다연은 깨달았어요. 태권도는 자신에게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자 존재 이유라는 것을 말입니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다연의 어깨에 올려졌을 때 3대에 걸친 태권도 정신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미국 땅에서 시작된 모욕은 다연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윈체스터 아카데미,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학교였죠.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넓은 잔디밭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다연이 장학금을 받고 이곳에 온 것은 할아버지의 꿈이기도 했어요. 세계로 나가서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거라. 첫날부터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다른 아시아 애가 왔네. 장학금 받고 온 거겠지? 하지만 다연은 참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인내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려 했죠. 문제는 에이든 콜먼이었습니다. 키가 큰 금발 소년으로 아버지가 유명한 변호사인 그는 학교의 실질적인 권력자였어요. 복싱부 주장이기도 한 에이든은 자신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야, 니하오. 에이든이 다연을 보며 비웃듯 인사했어요. 중국 애야, 일본 애야?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다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 한국? 그럼 태권도 하는구나. 춤추는 거 말이지? 에이든의 친구 브랜든이 끼어들며 우스꽝스럽게 발을 휘둘렀어요. 하이야, 하이야. 급식실에서의 모욕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다연이 김밥을 먹고 있을 때 에이든이 코를 막으며 다가왔어요. 우엑, 이 냄새 뭐야? 생선 썩은 냄새 같은데? 주변 아이들이 킥킥 웃어댔습니다. 태권도는 쇼야. 진짜 격투기는 복싱이지. 다연의 주먹이 떨렸지만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진정한 무도인은 먼저 손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때 서지호가 나타났어요. 같은 한국계 재미교포인 지호는 다연보다 1살 어렸지만 이미 이 학교의 텃세를 경험한 선배였습니다. 괜찮아? 지호가 다연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다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지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다연은 이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며칠 후 지호마저 에이든 일당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에이든이 지호의 가방을 빼서 바닥에 던지며 책들을 흩뜨렸습니다. 이봐, 김치 냄새 나는 애야. 숙제 좀 해줄래? 에이든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다연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태권도 3대째 가문의 피가 끓어올랐죠. 할아버지의 가르침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다연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여기 왔는지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다시 맞선 도전의 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호가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책들을 줍고 있는 모습을 본 다연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에이든과 그의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지켜보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일이었어요. 그만해요. 다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오, 태권도 소녀가 나타났네. 에이든이 비웃으며 다연을 쳐다봤습니다. 뭐, 춤이라도 춰줄 거야? 지호에게 사과하세요. 다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과? 에이든이 크게 웃었어요. 아시아 애들끼리 똘똘 뭉쳤네.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에이든이 다연의 어깨를 밀었어요. 하지만 다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이든이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죠. 할아버지에게 배운 기본기가 몸에 밴 결과였어요. 뭐야, 이해? 에이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소동을 들은 프랭크 맥레이 교장이 나타났어요. 60대 중반의 그는 이 학교를 30년간 이끌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무슨 일인가? 교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 에이든이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하지만 맥레이 교장은 이미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다연 학생, 내 사무실로 오게. 에이든도 함께. 사무실에서 맥레이 교장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어요. 두 학생 모두 자신만의 무술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군. 교장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보는 게 어떨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다연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 체육대회에서 특별 이벤트를 마련하겠네. 태권도 대 복싱, 정식 규칙에 따른 스포츠 경기로 말이야. 교장의 눈에는 묘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에이든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태권도는 남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정체성과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날 밤 다연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저 큰일을 저질렀나 봐요. 전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려온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다연아,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당당히 맞서는 것이 무도인의 길이다. 내일부터 특훈을 시작하자. 다음 날 새벽 도장에는
특별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금고에 보관해 두었던 것을 꺼내왔어요. 하얀 도복이었는데 다연의 아버지가 국가대표 시절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도복에는 우리 가문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버지의 혼도 함께할 것이야. 특훈이 시작됐습니다. 평소보다 더 혹독했지만 다연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 순간 할아버지의 철학이 몸과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링 위에서 자존심을 걸 때가 왔습니다. 체육대회 당일 전교생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체육관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학생들이 빼곡히 들어찬 관중석에서는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정말 싸우는 거야? 태권도가 복싱을 이길 수 있을까?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시선들이 링을 향했습니다. 다연은 아버지의 도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얀 천에 새겨진 태극 마크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가슴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할아버지가 직접 써준 글씨였어요. 반대편에서는 에이든이 빨간 복싱 글러브를 끼고 있었습니다. 근육질의 몸매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관중들의 환호를 자아냈어요. 에이든, 에이든, 복싱부 아이들의 응원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선수 입장, 심판의 목소리가 단상 위로 울려 퍼졌어요. 다연이 링 중앙으로 걸어갈 때 관중석 한쪽에서 지호가 작은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다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이팅! 지호의 외침이 들렸어요. 에이든과 마주 선 다연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상대를 적으로 보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기회로 봐라. 시작. 심판의 신호와 함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에이든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어요. 빠른 잽이 다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지만 다연은 몸을 옆으로 돌리며 피했습니다. 태권도의 기본인 몸놀림이었죠. 관중석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에이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속적인 펀치를 날리며 다연을 압박했어요. 다연은 계속 피하기만 했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실망의 한숨이 들리기 시작했죠. 왜 공격 안 해? 도망만 다니네. 그때 에이든의 반칙성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로우킥을 날리며 다연의 다리를 노렸어요. 복싱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었지만 심판은 못 본 척했습니다. 다연이 비틀거렸어요. 관중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에이든의 친구들이 큰 소리로 웃어댔죠. 이것 봐, 태권도는 쇼라니까. 하지만 다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진정한 승부는 쓰러진 후에 시작된다. 다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관찰하고 분석할 시간이었습니다. 에이든의 공격 패턴을 읽기 시작했죠. 왼쪽 잽 후에 오른쪽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는 반드시 몸을 숙여 훅을 날린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에이든이 또다시 같은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다연이 에이든의 훅을 피하며 동시에 회전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띵! 발등이 에이든의 옆구리를 정확히 타격했어요. 에이든이 링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체육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어진 것은 뜨거운 환호였습니다. 우와! 대박! 태권도 진짜 멋있다. 다연은 쓰러진 에이든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무도 정신이었습니다. 상대를 이기되 굴복시키지는 말라. 에이든이 다연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존경의 빛이 서려 있었어요. 무시하던 자들이 존경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링 위의 기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체육관 전체가 숨을 죽인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이든이 다연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금발의 큰 덩치 소년이 작은 아시아 소녀에게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미안해. 에이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정말 미안해. 관중석에서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동안 에이든을 추종하던 아이들조차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브랜든과 복싱부 멤버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다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그 말에 에이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는 정말 나쁜 놈이었어. 너를 지호를 그렇게 대한 게 정말 미안해. 관중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호였어요. 그의 박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번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더 열정적으로 박수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메웠죠. 다연, 다연. 어느새 다연의 이름을 외치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맥레이 교장이 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학생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교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에이든이 다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연, 나도 태권도 배우고 싶어. 다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에요? 응. 오늘 내가 보여준 것. 그건 단순한 격투 기술이 아니었어. 뭔가 더 깊은 게 있었지? 에이든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브랜든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궁금해. 태권도가 정말 춤이 아니라 무술이구나.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복싱부 아이들이 다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연, 우리에게 태권도 좀 가르쳐 줄래? 정말요? 다연이 반신반의했어요. 응, 우리도 배우고 싶어. 내가 링 위에서 보여준 그 멋진 발차기 말이야. 복싱부의 또 다른 멤버인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학생들이 다연을 찾아왔어요. 급식실에서 김밥을 먹고 있는 다연 주변으로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연, 이거 뭐야? 맛있어 보이는데. 한 여학생이 김밥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김밥이에요. 한국 음식이죠. 다연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먹어볼 수 있어? 다연이 김밥 한 조각을 내밀자 그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맛봤어요. 와, 정말 맛있다. 어느새 다연의 도시락은 여러 학생들과 나눠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김밥 냄새 역겨워라고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다연, 내일도 김밥 가져와라고 말했어요. 복도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안녕, 다연. 태권도 선생님. 학생들이 다연을 보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 중에서도 에이든의 변화가 가장 놀라웠습니다. 다연, 정말 고마워. 에이든이 어느 날 다연에게 말했어요. 너 때문에 나는 내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다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링 위에서의 그 한 번의 발차기가 단순히 에이든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편견과 무시를 쓰러뜨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전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윈체스터 아카데미의 당당한 일원이 된 것이죠. 교장의 반전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순간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체육대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현은 학교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고 점심시간에는 여러 테이블에서 함께 앉자는 초대가 쏟아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교무실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이다연 학생은 교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연이 교장실 문을 두드리자 맥레이 교장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교장실에 들어서니 의외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교장 책상 위에는 태권도 관련 서적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태권도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앉게, 다연. 교장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어요. 사실 자네와 할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네. 무슨 일이신지요? 지난 체육대회 이후로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교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 정말 그랬어요. 며칠 전부터 아이들이 다연에게 태권도 동작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교실 뒤편에서 기본 동작을 따라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말인데, 교장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태권도를 우리 학교의 정식 과외 활동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 다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물론 지도자가 필요하겠지. 자네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 교장의 눈에는 진지함이 서려 있었어요. 다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과연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평생을 한국에서만 살아온 할아버지에게 미국 학교에서 가르치라는 것은 큰 부담일 수도 있었어요. 할아버지께 여쭤봐야겠어요. 물론이지. 천천히 생각해보게. 그날 저녁 다연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교장의 제안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연아, 할아버지는 영어를 못한단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하지만 미국 아이들이 과연 우리의 태권도 정신을 이해할까? 다연은 지난 일주일 동안 본 아이들의 변화를 떠올렸어요. 에이든의 진심 어린 사과, 브랜든의 호기심 넘치는 눈빛, 그리고 김밥을 함께 나눠 먹으며 웃던 친구들의 모습. 할아버지, 마음은 언어를 뛰어넘어요. 아이들이 정말 배우고 싶어 해요.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연아, 네,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꿈꿨던 일일지도 모르겠구나. 태권도가 세계로 나가는 것 말이야. 다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좋다. 해보자.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언어는 달라도 정신은 통하는 법이니까. 다음 날 다연은 교장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승낙하셨어요. 맥레이 교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인가? 그럼 이번 주 안에 할아버지를 만나뵐 수 있을까? 네, 가능하세요. 며칠 후 이영우 할아버지가 윈체스터 아카데미를 찾았습니다. 하얀 도복을 입은 할아버지의 모습은 엄숙하면서도 자비로웠어요. 등이 곧게 펴진 채 걸어가는 모습에서 50년 무도 인생의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교장과의 만남에서 할아버지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격투 기술이 아닙니다. 예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연이 통역하자 맥레이 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학생들에게 진정한 교육을 해주십시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윈체스터 아카데미 최초의 태권도 수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태극기를 앞에 두고 첫 수업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순간이었어요. 체육관 한쪽 벽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영우 할아버지가 직접 설치한 것이었어요. 두 나라의 정신이 만나는 자리라며 할아버지는 정성스럽게 국기들을 정렬했습니다. 오후 3시 첫 태권도 수업 시간이었어요. 다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올까요? 에이든과 브랜든 정도만 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체육관 문이 열리자 예상을 뛰어넘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에이든, 브랜든, 마이클은 물론이고 여학생들까지 포함해서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평소 운동가는 거리가 멀었던 도서부 아이들까지 있었어요. 우와, 정말 많이 왔네. 지호가 다현 옆에서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체육관 중앙에 서 있었어요. 새하얀 도복을 입은 모습이 마치 산속의 도인 같았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자리를 잡자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태권도는 싸움이 아니라 정신이야. 할아버지의 한국어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은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깊이만큼은 느낄 수 있었어요. 다현이 앞으로 나서서 통역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태권도가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을 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정신? 에이든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다현을 바라봤고 다현이 에이든의 질문을 한국어로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예의, 인내, 극기, 백절불굴. 이것이 태권도의 정신이다. 다현이 다시 통역했습니다. 예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고 인내는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힘이에요. 극기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고 백절불굴은 1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정신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평소 장난기 많던 브랜든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배울 것은 인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시범을 보였어요. 두 발을 모으고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절했습니다. 차렷. 다현이 구령을 외쳤어요. 경례. 학생들이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에이든의 인사 자세가 가장 반듯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할아버지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이어서 기본 자세를 배웠습니다. 준비 자세, 주먹 지르기, 막기 동작들을 차근차근 익혀갔어요. 할아버지는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며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손길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학생들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팔을 잡고 자세를 고쳐주면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생크유. 에이든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맙다는 말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다현이 통역하자 에이든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업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태권도 가족입니다. 서로를 형, 누나, 동생으로 생각하세요. 태극기와 성조기를 바라보며 모든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할아버지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다현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구나.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보고 있을 거야. 체육관을 나서며 에이든이 다현에게 말했어요. 다현 정말 고마워. 오늘 뭔가 특별한 걸 배운 것 같아. 브랜든도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 다음 시간이 벌써 기다려져. 한국인의 정신은 국경을 넘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2달이 흘렀습니다. 윈체스터 아카데미의 태권도 수업은
학교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처음 20명으로 시작했던 수업은 이제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체육관에서는 매일 오후 예의, 인내, 극기, 태권 하는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제 미국 아이들도 한국어로 구령을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태권도 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에이든에게서 나타났어요. 예전에 거만하고 공격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후배들을 챙기고 도와주는 선배가 되었습니다. 브랜든과 마이클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싱부 아이들이 이제는 태권도부의 핵심 멤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연, 내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 어느 날 에이든이 말했어요. 태권도를 배우면서 내 안의 나쁜 모습들을 보게 됐거든. 그리고 그걸 고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학교 전체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나 괴롭힘은 거의 사라졌어요. 태권도 수업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어느 날 맥레이 교장이 특별한 소식을 전했어요. 이영우 관장님과 다연 학생 덕분에 우리 학교가 다문화 교육 우수 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무대 위에서 깊숙이 절했고 학생들도 모두 일어서서 태권도식 경례로 화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지막 수업에서 할아버지가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어요. 다연이 차근차근 통역했습니다. 한국의 정신을 미국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선한 마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똑같다는 것을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태권도는 한국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에이든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관장님, 저희가 한국어로 답해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이든을 비롯한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외쳤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비록 발음은 어색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실했어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다연은 체육관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린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에서 모욕과 차별을 당했던 자신이 이제는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미국 학생들의 사랑을 받는 관장님이 되었고 태권도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다연아,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네,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꿈꿨던 일이 이루어졌구나. 태권도가 세계의 정신이 되는 것 말이야. 다연이 링 중앙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태권도는 한국에서 왔지만 이제 세계의 정신이야. 그 순간 체육관 문이 열리며 에이든과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다연, 내일 추가 연습 있지? 우리 일찍 와도 돼? 다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윈체스터 아카데미에는 이제 새로운 전통이 생겼어요. 매일 오후 체육관에서 들려오는 예의, 인내, 극기, 태권 하는 구령 소리. 그 소리에는 한국의 정신과 미국의 열정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진정한 이해와 존중의 문화가 꽃피었어요. 이다영과 이영우 할아버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체육관 벽에 걸린 태극기가 바람에 살랑이며 마치 모든 것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태권도는 정말로 세계의 정신이 되어 있었습니다.